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편입 신촌연고대 전문관에서 편입시험을 준비했고요. 이번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편입학 전형에 합격하게 된 김윤수입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오로지 논술시험으로 1차와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평소에 글쓰기나 독서 등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로서는 그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편입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전적대학에서의 학업과 활동도 굉장히 성실하게 했었고 존경할 만한 선배들도 있었고 학우들과도 굉장히 원만하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큰 목표를 갖고 이에 정진하려고 했던 순간부터는 타 학우들과는 좀 경쟁 의식을 갖기가 어려워져서 좀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편입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임국현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김영편입 신촌연고대 전문관에서 논술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시험도 두 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논술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학교 모두 사회계열을 응시했음에도 준비할 때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을 나누지 않고서 양방향적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글쓰기나 논술에 대한 교육과정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다 보니 저와 같은 경우에도 이번 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논술을 배우게 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임국현 교수님의 커리큘럼 하에서 그런 논술에 대한 기초적인 베이스가 없더라도 과정만 잘 따라온다면 문제없이 시험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논술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다면 크게 두려움 없이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적대학에서 수상받았던 수상내역 3회와 마케팅 서포터즈,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했던 내역들을 총 5개 서류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기타 서류를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이것저것 중구난방 기타 서류를 내기보다는 제가 자기소개에 적었던 내용과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관 지을 수 있는 활동들을 증빙하고자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하는 마지막 날까지 학과 선택을 고민했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1차 논술시험을 응시하고 서류 제출 기간이 될 때까지 2-3주의 기간 동안 몰아붙여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좀 유념했던 부분은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제가 했던 활동을 연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전적대학에서 했던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작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을 끌어오는 것보다는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의 진로와 제가 그 학과에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작성한 다음에 제가 전적대학에서 했던 활동들이나 인턴 경험들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끌고 와서 작성하는 것에 더욱 유념해서 기술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크게 제 학습 패턴에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제가 8월부터 다시 논술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던 논술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는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기관에서 복무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매일같이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이때 정해진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일단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또 6시 이후 퇴근을 했을 때는 이제 바로 학원으로 달려가서 다른 학우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논술에 대한 감을 다시 익히는 과정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편입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기부여를 받고서 한순간에 막 몰아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정해진 규칙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술과 같은 글쓰기 시험은 정해진 오지선다 안에 있는 정답을 찍어내서 선별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글쓰기를 작성을 해야 되고 글을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학생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 훈련을 시험 전날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한다기보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연습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특정 기간의 슬럼프라고 하는 게 좀 무의미할 정도로 사실 다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기간 내내 슬럼프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시험을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매 순간이 불안했었고, 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간절함으로 바꾸고 제가 합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최대한 많이 하면서 매번 학원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원에 나가서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학우들과 또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과 함께 시험을 준비하는 경험이 제게는 수험 기간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게 해줬고 계속해서 의지를 가다듬게 만드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생이 11월, 12월까지 자신이 학습했던 모든 논제에 대한 구조나 논리 흐름 등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 가정쯤 됐을 때 제가 그동안 학습했던 논제에 대해서 제시문을 읽지 않고서도 문제의 답안을 적어내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학습 수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학습했던 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시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답안을 필사하는 노력보다는 자신이 학습했던 논제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반복해서 학습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실제 시험장에서 논술을 적어내려가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실제 논술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학교들, 한국예술종합학교나 한영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과정을 적극적으로 응시하여서 실제 시험장에서 논술 답안을 적어내려가는 훈련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국현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8월 달부터 수강하기 시작해왔고 8월에는 일부 강좌를 수강했고 9월 달부터는 모든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특히 9월 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부터는 심기일전 과정이 시작되고 또 브릿지 특강이 시작이 됩니다. 또 특히 브릿지 특강에서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수시 논술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러한 수시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편입 논술 시험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사회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통계 문제가 항상 출제되는데 이런 수시 논술 문제에서도 통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수시 논술을 푸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국환 교수님의 수업은 항상 학생들에게 실제 시험 시간보다 10분 정도 덜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학생들을 좀 타이트하게 더 몰아붙이는 과정이 제가 현장 감각을 익히게 해줬고 또 제가 작성하는 논술 답안에 대해서는 첨삭 선생님들이 이를 평가해 주시고 실제 성적으로 산출을 해주시는데 이런 성적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종합해서 제 답안들을 스스로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했던 것들이 많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수험 당일날까지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 못한 컨디션이었음에도 제가 좀 하나 되게 중점적으로 봤던 사항은 시험을 보기 바로 전 순간까지도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장 입시를 하고 9시부터 수험생들의 통제가 시작되는데 저는 그 전까지 제가 학습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제가 썼던 답안들을 복기해 가면서 최대한 그 논술에 대한 감을 끌고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논술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면 당연히 임국환 교수님의 기초 과정부터 들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논술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시험을 경험해본 전력이 있다면 9월 심기일전 과정부터는 꼭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9월부터는 브릿지 특강의 수시 논술에 대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수시 논술에서 진행됐던 논제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합니다. 특히 또 사회계열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수시 논제에서 다루는 모든 논제에서 통계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보고 또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법식을 통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시 논술은 편입 논술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편입 논술보다는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논술에 대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편입하기를 결심했다면은
다른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권유를 하거나 무작정 친구를 따라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편입판에 들어온 이상 여기 있는 수험생들은 모두 성인이고 또 자신이 원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타의에 이끌려서 원치 않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자신이 결심한 만큼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보지 않고 편입 과정에 임하지 않는다면은 편입에 성공하게 되더라도 전적대학에서의 공부와 학업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입학을 결심을 하였고 또 특히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모르는 것을 보완을 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한계, 대학 편입으로 뛰어넘어 상승하자. 편입은 김영 편입 화이팅!